Grand Canyon this weekend, and I'm like, nope, nope, I'm gonna get down there. And it took a little bit for just the scale. I see. Because for her it was a long way to travel, like to Incheon or Seoul from Jeju Island. Yeah. But by kind of the North American scale, it's very different. 루이스 클락 탐험대가 그 겨울에 아메리카 인디언의 안내를 받았어요. 그분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이러한 험지를 계속 지나면서 탐험을 한 그 모습입니다. 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말은 아메리카 대륙에 원래 없습니다. 소, 말, 양, 염소, 돼지는 아메리카 대륙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1519년에 유럽의 정복자들이 멕시코 그 유카탄 반도 쪽으로 상륙을 해서 잉카 제국을 페루까지 진출해서 멸망시키고요. 그 마추픽추 그쪽으로, 그리고 멕시코의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을 멸망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그 금은보화를 찾으러 이제 탐험을 할 때 그 스페인 정복자들이 가지고 왔던 그 말들이 이제 야생으로 간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새끼를 치면 잡아서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썼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륙에 최초로 말을 타고 다닌 사람들은 코만치 인디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멕시코 그 넓은 영토와 텍사스 남부 그 광활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복자들과 유대 관계가 있었고, 또 가장 말을 먼저 취득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인데, 이제 그 이후로 말이 미국 대륙에 이렇게 많이 퍼진 것이죠. 원주민들의 그 길잡이로 해서 태평양까지 진출을 한 그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은요, 이 들소의 가죽 이러한 것을 이제 무두질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지금도 축제 때 요 옷을 입습니다. 제가 이제 언제 기회 되면 요 옷을 하나 사야 되겠어요. 이 자켓, 남자가 입는 자켓 하나가 한 $1200, $1500 정도 해요. 여기는 태평양으로 이제 진출한 모습이네요. 수평선이 보이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에 지금의 이제 유적지가 있어요. 그 태평양가에. 거기에 이 사람들이 겨울날은 주둔지를 만들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모습이에요. 나의 유튜브 독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미국 농업에 거의 관심이 있고요. 그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농업을 이제 좀 떠나서 이제 미국 대륙 여행하는 것을 조회수와 상관없이 그렇게 이제 영상에 계속 올려갈 거예요. 그 농업은 그동안 한 2년 반 동안 많이 올리기도 했고요. 내가 처음에 모르면서 그 농사 짓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농경지 촬영하고 그 농부들과 그 협상하고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2년 전에 그 유튜브 영상이 거의 폭파되다시피 한 이제 그 사건 이후로 흥미를 또 많이 잃어버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농업 영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올릴 것이고요. 일부러 찾아가서 하고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륙을 여행하면서 그냥 나의 본래 모습대로 그 여행하는 이제 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이 자리는 1805년 10월 16일 날 루이스 앤 클락 탐험대가 이분들이 이제 워싱턴 그 시티를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를 이제 넘어서 오하이오 강을 쭉 따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미시시피 강을 올라가서 여기가 센트루이스입니다. 그 미조리주예요. 그래서 서부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면 과거에 서부 역사가 시작될 때 동부에서 서부로 진출하는 이제 그 관문이었었다, 이제 그럴 말씀이에요. 그리고 뉴 올리언스 미시시피 강을 이렇게 따라서 교역로가 그 형성이 됐던 그러한 곳이에요. 여기는 시카고입니다. 그리고 미시시피 강은 그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 있는 요 지역에서 발원이 되어서 뉴 올리언스까지 이르는 아주 장대한 그러한 강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1803년에 토머스 제퍼슨 행정부가 나폴레옹 장군으로부터 미시시피강 서쪽 그리고 이 검은 선을 따른 요 지역을 프랑스로부터 1500만 달러에 사들였어요. 그 당시에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금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 토머스 행정부에서 그 사절을 보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영토의 한 10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양도를 하면 그러니까 1500만 달러를 주겠다. 나폴레옹은 이제 횡재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여기에 와본 적도 없고, 프랑스 군대는 여기 뉴 올리언스 쪽에 이쪽에만 이제 지금도 프랑스 문화가 조금 남아 있고, 그 나머지는 뭐 프랑스 군대가 거의 주둔한 것도 없고, 자기들이 유럽에서 여기는 자기네 영토라고 이제 선을 그어놓은 정도뿐이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1500만 달러를 주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예속화가 된 것이니까 1803년에 토머스 대통령이 밀명을 내렸어요. 루이스 대위를 처음에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학자예요. 그래서 루이스가 클락을 그 탐험대 부대장으로 영입을 하고 약 40명의 탐험대를 조직을 해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센트루이스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있는 동식물 뭐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조사를 하고요. 어떠한 그 네티브 아메리칸, 그러니까 인디언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 인디언 부족들이 사는지 지형은 어떤지 측량사를 대동을 해서 계속 지도를 작성을 하면서 이 미조리 강을 따라서 간 겁니다. 미조리 강은 몬타나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미시시피 강 중앙까지 와서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곳인데,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요, 그 탐험대원들이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 강의 수로를 따라간 이유는 토머스 행정부의 명령이었어요. 가서 첫째 목적, 태평양까지 가면서 이 강으로 배가 다닐 수 있는지, 그래서 화물을 운송하고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그 강이 있는지를 찾아봐라. 왜냐하면 이 당시는 정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배 두 척을 가지고 이제 보트예요. 탐험대원들이 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말을 타고 또 그 말을 그 필요한 보급품들을 이제 싣고 또 보급품을 계속 지원해 주는 이제 그러한 후속 부대들, 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제 동원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계속 진출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10월 달에, 그러니까 1804년 10월에는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눈폭풍을 만나고 겨울에 이제 너무 추우니까 진출을 하지 못하고 여기 이제 주변에 인디언들이 있으니까 그 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병대 성 같은 것을 만들어서 쌓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영상의 끝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2년은 조금 안 됐지만 그때 가서 답사를 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북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왜냐면 강이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반으로 갈라서 한 팀은 이 옐로스톤 강입니다. 그래서 옐로스톤 강을 따라서 옐로스톤으로 보냈어요. 여기도 큰 강이기 때문에 이리로 가서 그 배가 지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길을 찾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갔는데 이 옐로스톤 강은 옐로스톤 그 폭포가 뭐 2개, 3개씩 이렇게 큰 폭포가 있으니까 배가 전혀 지나갈 수 없는 이제 그러한 곳이죠. 그리고 여기도 그 그레이트폴스 같은 그러한 그 폭포가 있습니다. 곳곳에 이제 폭포가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지나갈 수가 없는. 그렇지만 물은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로든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상당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교신 방법도 없고요. 또 이 오지에서 전혀 그 어떠한 정보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굉장히 먼 거리인데 여기에서 이 탐험대와 이 탐험대들이 어떻게 그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른 곳을 가고 막 이랬는지 그게 다니면서 굉장히 신기해요. 나는 이제 이 모든 루트를 다 다녀본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100길로만 다닌 것이 아니고 말 타고 그 기병대들이 다니고 또 보급부대 또 별도로 다니고 또 물이 있으면 물로 가고 또 급류가 흐르면 배를 꺼내서 또 그것을 배를 또 탐험대원들이 들고 산을 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한 12살 때 그 본 서부 영화 중에서 이 클락앤 그 루이스 앤 클락 탐험대에 그 서부 영화 본 것을 제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도 그 보트를 들고 총을 메고 말을 끌고 그것을 막 산을 넘고 한 그러한 장면이 지금도 고스란히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배가 넘어갈 수 있는 물을 못 찾았으니까 다시 여기서 이제 합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몬타나를 이제 계속 지나서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흐르는 강물처럼 그 옛날 그 인기가 꽤 있었다고 하는 이제 그 영화를 그 촬영한 이제 그 현재요. 로키 산맥 캐나다에서도 촬영을 했지만 그 주제가 되는 그 블랙핏 강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여름마다 여기에서 이제 캠핑을 한 일주일씩 하는 이제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곳을 계속 강을 따라서 이제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탐험대들은 또 말 타고 또 계속 그 인근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아이다호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클리어워터 리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그 스네이크 강과 클리어워터 리버가 다시 만나게 돼요. 이 스네이크 강은 요것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입니다. 160km 둘레에 옐로스톤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은 그랜티톤 국립공원을 통해서 아이다호주 감자농사 만드시는 이제 그러한 그 곡창지대에 물을 공급하면서 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옐로스톤 호수를 출발해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옐로스톤 폭포를 통해서 계속 지나가서 그 다음에 미저리 강으로 들어가서 여기 뉴 올리언스 재즈의 도시로 흘러 들어가서 그 멕시코만 바다로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또 그 스네이크 강이 되어서 여기까지 이제 진출을 해 있는데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요 자리입니다. 아직도 워싱턴주예요. 여기에 제가 검은 포인트 작게 그려놨는데 여기는 지난 2월 19일 날 뉴욕에 나의 친구 그 등반 한 분이 두 분이 지금도 여기 눈사태 속에 묻혀 있어요.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열흘 됐어요. 거기 산에 올라갔던 지가. 그런데
떠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까운데 여기에서 지금 맴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여기까지 또 갔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또 여기까지 오늘 영상을 촬영하려고 내려왔는데 다시 또 가야 될지 그건 아직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은 선을 그려놓은 것은 여기는 이제 캐나다예요. 로키 산맥에서 발원한 콜롬비아 강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 포틀랜드 오레곤에 있는 도시를 지나서 태평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시애틀입니다. 그래서 이 탐험대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에 이 자리에 도착한 때가 10월 16일 1805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을 보면요, 이곳에 살고 있는 세카가위 인디언 부족에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환대를 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아주 살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여기에요, 스낵강과 콜롬비아 강이 만나는 이 삼각주 일대는 연어도 많죠, 송어도 많고 사는 그 환경도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겨울에는 굉장히 춥지만 그래도 또 집을 짓고 사는 거니까 하여튼 먹을 것에 풍부한 그러한 아주 좋은 지역에 이분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틀을 머무르고 그 세카가위 부족의 안내를 받아서 콜롬비아 강을 이제 계속 내려갔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도 들렸었는데 여기서 50마일 떨어진 곳에 이분들이 또 탐사하면서 배로도 가고 말 타고도 가고 걸어서도 가고 곳곳에 이제 흔적을 찾으면서 다닌 그러한 유적지들이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진출을 해서 1805년 겨울에는 포틀랜드 그 끝에 태평양 연안 거기에서 그 요새를 짓고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다시 곳곳을 탐사하면서 센트루이스로 이제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동식물의 분포도, 인디언 부족들의 그 분포도, 어디에서 어떠한 생물들이 살고 물고기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전부 표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험들이 총만 메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 전부 학자로 구성된 사람들이에요. 각 부분에 측량사도 있고 그 지도 작성하는 이제 그러한 그룹, 동식물을 판별해서 그것을 기록하는 그러한 그룹, 하여튼 뭐 다양한 그룹들이 약 40명이 갔어요. 역사책에는 33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다코타에서 2년 전에 이 분들이 묵었던 그 요새를 갔었어요. 거기는 41명으로 현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탐사대 중에서 급성맹장으로 세상을 떠난 대원이 한 사람 있고 나머지 40명은 전부 생존해서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수로 운하를 이제 찾지는 못하고 다시 센트루이스에 와서 그 워싱턴의 토머스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 날짜는 1806년 9월. 그래서 2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미국 정부가 사들였기 때문에 이 아래는 제가 스페인 영토로 별도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스페인은 이 아래는 멕시코예요. 멕시코를 1521년에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 탐험대가 1530년대 처음으로 이 지역을 탐사를 했어요. 스페인 탐험대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한 것은 이 사람들이 금은보화나 뭐 유럽에서 돈 될 거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를 점령을 하고, 그리고 또 1840 몇 년도에 다시 또 한 바퀴 또 돌았어요. 근데 이제 금은보화를 이제 못 찾으니까 여기는 이제 명색만 자기네
그 영토를 이제 주장만 해놓고 그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샌앤토니오 알라모 요새가 있는 텍사스 남부 도시입니다. 청계천의 롤모델이 된 그 수로가 아주 아름답게요. 또 대규모로 있는 그런 곳이에요. 청계천과 샌앤토니오에 있는 수로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요, 좀 실례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청계천은 그 가치나 아름다움이라든지 조형미 그러한 것이 이 샌앤토니오에 있는 것에 10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여기 샌앤토니오에 가시면은요, 알라모 수도원 그 1836년에 멕시코 군대와 이곳에 진출해서 살던 백인 그 개척자들과의 전투를 벌여서 백인 개척자들이 전멸을 한 그러한 요새도 있어요. 그리고 그 수로에서 뱃놀이도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멕시코 군대가 캐톨릭하고 이제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 그 수도원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샌디에고까지 수도원을 지었는데, 그 당시의 수도원은 원래 군대 성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200명에서 800명 되는 그 무장 병력들이 진주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안에 캐톨릭 그 교회를 짓고 거기에서 그 주위에 있는 원주민들을 포교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죠. Hey guys, how you doing? 이 학생들이 자연 학습을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버스가 몇 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하면 현지에 나와서 합니다. 옛날에 한국은 그 교과서만 넣고 공부라는 것은 이제 선생이 하는 대로, 선생도 잘 모르잖아요, 교과서 없이는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많이 달라지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내가 40여 년 전에 왔을 때도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학생들이 꼭 거리로 가요. 그래서 그 역사 유적지 같은 거, 제가 처음에 뉴욕에 와서 뉴욕에서만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 많은 역사 유적지를 다니면서, 길을 다니면서, 박물관을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러한 지방도 똑같습니다. 농경지도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그 농부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스페인의 역사는요, 제가 며칠 후에 그 동남진을 하다가 여기에서 그 오레곤 트레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서부로 진출을 하면서 오레곤으로 간 사람들, 개척민들,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간 개척민, 몬타나로 간 개척민, 뭐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다음에 한 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루이스 앤 클락 엑스페디션 이 탐험대의 이야기는 여기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루이스 앤 클락 그리고 시카고의 인디언의 그 박물관입니다. 이 뒤에 배경에 보이는 그 그림처럼요, 루이스 앤 클락 탐험대가 그 화물과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그 백기를 미시시피 강에서 태평양까지 찾는 그 탐험이 주 목적이었는데, 이 그레이폴스 이러한 폭포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 그 배가 다닐 수 있는 운항은 안 된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것으로 많은 그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분들이 그 강을 헤쳐 다니고 길 안내를 받으면서 다닌 그러한 기록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탐험대들이 이곳에 살던 그 인디언 부족들과 시육수
블랙핏, 플랫헤드, 네플스 그러한 이제 부족들이 많이 살아요. 요 인근에 또 야키마 부족도 사는데 그러한 부족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돌도 하고 무력 충돌도 벌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줘서 구워 삶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탐험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 사람들의 공격도 받은 거예요. 그 원주민들의 공격도 받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관계, 나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탐험을 한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기록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니고 그 기록에 의해서 고증에 의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탐험대가 또 식량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겨울에 이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록들 또 원주민 부족들이 만드는 그 통나무 이러한 것들을 또 빌려서 타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한 이분들은 이제 백인 탐험대고 이분은 이제 그 원주민들이고 그렇습니다.